낯선 나라에서 한국에서처럼 조상을 위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한국어를 모르지만 절하는 방식도 상 위에 올리는 음식도 그리고 조상을 기리는 그 마음도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DNA는 99.9% 한국인과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일제강점기 시절 그들은 독립운동의 그림자 속에서 조국을 위해 싸우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외면당하고 있어 깊은 상처와 원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그들을 배신한 걸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지만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지민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는 잊혀진 조국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고려인들의 문화를 기록하는 작업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흥미로운 소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의 하늘은 겨울이면 더 차갑고 회색빛이 짙어진다고 하던데 실제로 보니 그 말이 맞았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도 느껴졌어요. 감독님 도착했습니다. 현지 통역사 알렉스의 말에 정신을 차렸죠. 이곳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은 소련 시기에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어요. 간판은 러시아어로 쓰여 있고 사람들은 러시아어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익숙한 고향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요. 여기서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면서 첫 인터뷰 대상자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박이반 할아버지였어요. 80대의 노인으로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던 분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인사했는데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깜빡이시더니 러시아어로 대답하셨어요. 알렉스가 통역해줬죠. 한국말은 잊었지만 우리는 한국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오.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어요.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 그 모든 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작은 소년이 방에 들어왔어요. 루슬란이라는 소년이었는데 바로 박이반 할아버지의 손자였죠. 말수가 적은 아이였는데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어요. 루슬란은 저를 조용히 보더니 잠시 후 제가 보던 한국의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어르신 루슬란이라는 아이는 한국 문화를 아는 건가요? 아니요. 그저 우리 방식대로 가르쳤을 뿐이요. 이상했어요. 언어는 완전히 다른데 그 몸짓, 예절, 말투까지 한국과 아주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첫날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언어는 사라져도 한국의 정서는 그대로 대물림되는구나. 그들은 말로는 자신을 카자흐스탄인이라 했지만 그들의 문화에는 분명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있었어요. 다음 날 박이반 어르신의 제안으로 마을 시장을 촬영하러 가게 됐어요. 카메라를 메고 골목길을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죠.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까? 단순히 이국적인 풍경을 담는 다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시장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카자흐스탄어가 뒤섞인 소리 속에서 간간히 들리는 독특한 억양의 러시아어. 그게 바로 고려인들의 목소리였죠. 카메라를 들고 계속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러시아 아이들 몇 명이 루슬란에게 다가와 뭔가를 말하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루슬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니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내용을 이랬어요. 한국은 잘 산다는데 넌 왜 거지처럼 다니는 거야? 반만 한국인이라 그런가? 너 대체 어디 사람인 거야? 알렉스가 작게 통역해 주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루슬란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든 작은 나무 막대를 꽉 쥐고 있었을 뿐이었죠. 눈가가 조금씩 충혈되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 녹화 버튼을 껐고 마음이 착잡해지는 기분을 느꼈었죠. 아이들이 루슬란을 두고 떠난 후 박이반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말과 행동이었는데 저는 그런 행동이 궁금해서 이반 할아버지께 자주 있는 일인지 물어보았죠.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셨죠. 여기서는 가난한 한국인 취급을 받고 한국에선 단지 외국인일 뿐이었죠.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촬영 영상을 살펴보면서 할아버지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민족 정체성을 기록하는 다큐를 만들려 했던 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한국인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언어는 잊혔고 이름은 바뀌었고 외모는 섞였을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이 다큐의 방향이 제 마음가짐이. 카자흐스탄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박이반 할아버지가 특별한 초대를 해주셨어요. 조상님들을 기리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를 들고 갈지 말지 고민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직접 와서 찍으라고 하셔서 촬영 허락을 받았죠. 할아버지의 집은 작고 소박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카자흐스탄의 가정집 같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한국의 어느 시골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거실 한쪽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이 있었고 찰밥, 과일, 그리고 러시아식 음식들도 몇 가지 올려져 있었죠. 이국적인데 묘하게 익숙한 광경이었어요. 이게 우리 방식이요. 러시아식, 카자흐식, 한국식. 다 섞여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을 시작했어요. 루슬란이 할아버지를 도와 양초를 켜고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라고요. 다들 러시아어로 대화했지만 그 모습만큼은 한국의 제사와 닮아 있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어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시더니 조심스럽게 안에 있던 사진을 보여주셨죠.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흐릿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보여주셨고 설명을 들으며 사진을 보다가 제 눈에 문득 한국어로 된 오래된 문서 하나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저 문서는 뭐예요? 라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문서를 펴서 봤더니 충격적이게도 이 문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서였어요. 깜짝 놀란 저는 카메라를 더 가까이 가져가 촬영을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그동안 제게 말해주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소. 하지만 정체를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꿔가며 싸웠지요. 소련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당할 때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분을 숨겨야만 했지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점점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단순히 고려인에게 남은 한국의 문화와 같은 다큐멘터리 내용이 아니었어요. 계속해 들려주시는 할아버지의 말씀으로는 이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조차 안 된다고 했었죠. 할아버지의 말씀 중에 루슬란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아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 낡은 문서들을 경건하게 만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계속해서 점점 눈시울이 더 뜨거워졌어요. 결국 눈물이 걷잡을 수 없어서 카메라를 끄고 화장실에 가서 냉수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민족 다큐로 남아선 안 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원래 계획했던 다큐 기획안을 완전히 뜯어고쳤죠. 제목도 바꿨어요. 고려인 해외에 남겨진 한국의 문화에서 고려인 끊어진 역사의 복원으로요. 후원 영상용 콘티를 작성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다큐는 그저 기록이 아니라 복원의 시작이 될 거야. 할아버지와 루슬란의 이야기는 이제 그냥 남겨진 한국의 문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조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잊혀진 조각을 찾아 다시 맞추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변경된 방향에 맞게 추가로 한 달 더 촬영을 진행했고 이후 카자흐스탄의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어요. 편집실에 틀어박혀 밤낮 없이 영상을 다듬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박이반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 루슬란의 이야기가 그냥 카자흐스탄에서 끝내기엔 그 임팩트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계속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기로요. 다음 날 저는 제작사 대표에게 박이반 씨와 손자분을 한국에 모시고 싶다고 보고했어요. 독립기념관과 보훈처 방문을 통해 유공자 후손 등록 가능성을 알아보려고요. 제작사 대표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어요. 예산 문제도 있고 시간도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찍은 영상과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결국 허락을 받아냈죠.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던 날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조국 땅을 밟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거든요. 루슬라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어딘가 설레는 눈빛이었죠. 한국. 정말 와보고 싶었소. 첫날은 서울 구경을 했어요. 광화문, 경복궁, 남산타워까지. 카메라를 들고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담았죠. 할아버지는 한국말을 거의 못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저기서 들리는 한국어를 들으며 계속 미소 지으셨어요. 이틀째 되던 날 드디어 독립기념관과 보훈처를 방문했어요. 중요한 날이었죠. 할아버지가 간직해온 문서들과 사진,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수집한 증언들까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안타깝지만 독립운동가라는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보훈처 담당자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통역을 듣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고 루슬라는 자기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1시간 넘게 설득했어요. 제가 찍은 영상도 보여주고 카자흐스탄에서 수집한 증언들도 들려드렸죠. 하지만 결국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국 인정받지 못했어요. 복도에 나와 통역을 통해 할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루슬란의 표정을 봤죠. 아이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내가 원하는 다큐는 이들이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인정받는 거였는데 조국은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조국을 잊은 적 없소. 비록 조국이 우리를 잊었더라도 할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없어. 모두가 알아야 해. 보훈처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거웠죠.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신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사가 지워질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루슬란을 모시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임시정부 청사 전시관을 방문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보며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죠. 그때 제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싸웠던 그 나라를 직접 보니 감격스럽소. 촬영을 마치고 두 분을 공항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루슬란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러시아어로 뭐라고 말했어요. 통역을 통해 들으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었죠. 가슴이 찡했어요. 꼭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할게. 그렇게 두 분을 떠나보내고 바로 편집실로 향했어요. 뭔가에 홀린 듯이 촬영한 모든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밤을 새우고 또 새웠어요. 카메라에 담긴 할아버지의 표정, 루슬란의 눈빛, 그들이 간직한 문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일반 다큐멘터리 형식을 완전히 바꾸기로요.
이건 단지 다큐가 아니라 누군가의 조국을 기억하려는 이야기입니다. 방송국 PD를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찍은 영상과 한국에서의 좌절, 그리고 할아버지와 루슬란의 이야기를 보여주자 결국 특별 방송으로 편성해주겠다고 했죠. 3주 후 드디어 방송이 나갔어요. 제목은 버림받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었죠. 방송에서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증거들, 그리고 왜 그것이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는지 그 이유까지 모두 담았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메일함이 터질 듯이 차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싸웠던 분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 박시성을 가진 독립운동가가 나와요. 혹시 같은 분 아닐까요? 1937년 신문에서 찾았습니다. 이름이 일치해요.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된 일기장 속에, 잊혀진 신문 기사 속에 할아버지의 아버지 흔적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역사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공유하고 독립유공자 인정을 위한 위원회를 꾸리자는 제안까지 받았죠. 컴퓨터 앞에 앉아 쏟아지는 메일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학자들과 시민들이 모은 증거들, 신문기사, 독립운동 관련 비밀 문서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서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동안 저는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어요. 할아버지와 루슬란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선물도 챙겨갔죠. 루슬란을 위한 태극기 배지와 할아버지를 위한 한글로 된 의기라는 글자의 액자였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소. 꿈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오늘 좋은 손님이 온다고 하더군. 할아버지의 집에 앉아 준비해간 서류들을 보여드렸어요. 독립유공자 후손 인정서,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문, 그리고 특별기와 허가 서류까지. 할아버지 루슬란. 이제 원하신다면 한국으로 오실 수 있어요. 정부에서 특별히 주택도 지원해드리기로 했고요. 통역이 제 말을 전하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루슬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꿈이 아닌가 싶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은 잔치를 벌였어요.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그리고 간간히 한국말이 섞인 대화 속에서 웃음꽃이 피었죠.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역사는 기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남는구나. 2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법무부 귀화 심사실에서 할아버지와 루슬란이 한국 국적을 받는 날이었죠. 그 자리에는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함께했어요. 모두가 이 이야기에 감동했던 거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국민 공감에 따라 귀화 및 지원을 승인합니다. 공식 발표가 끝나고 루슬란이 조그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이제 제 이름은 박정수예요. 한국 사람 맞죠? 그 말에 모두가 웃음 지었어요. 루슬란. 아니, 이제는 정수의 얼굴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정부에서 지원해준 작은 임대 아파트로 두 분을 모셔다 드렸어요. 현관문 옆에는 박이반, 박정수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이름표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지민 양.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처음으로 러시아어가 아닌 한국어로요. 나는 조국을 떠난 적 없었소. 그런데 이제야 조국이 우리를 찾았네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추가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은 정수가 한국 학교 교복을 입고 웃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때로는 카메라가 단순히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힘이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언어는 잊혀도 정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요.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